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인 이혼 전문 변호사 정현목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이혼 사유에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가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배우자인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아주 많이 다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 가지고 한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배우자의 성매매 그리고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느 특정 업소를 다닌다던가 아니면 어느 특정 여성을 만난다던가 뭐 예를 들면 그 해당되는 업소에서 다니는 여성 종업원들과 관계를 가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사건들을 보고 특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자의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이 업소 저 업소 그리고 이제 업소마다 또 테마들도 많은데요. 이 테마 저 테마 이거를 되게 많이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거의 찾아가는 그런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어떤 업소를 방문을 했다가 9시에 또 다른 업소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새벽 뭐 1시나 이쯤에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의 사실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다 보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심지어 아내분이 알고 있는 그 경우가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송 중에서 해당되는 내역들을 더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알고 보면 이만큼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여자뿐만이 아니고 해외 여성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도 많아서 뭐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뭐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그렇게 성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내역을 보다 보면은 온통 이제 예약 문자죠. 지금 되나요? 몇 시에 가면 되나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뭐 누구는 뭐 어떤 서비스가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결제를 하는 내용 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현금을 출금을 하는 내역들이 많죠.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보면 뭐 9시에 ATM기에서 출금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가는 부분도 있고요. 뭐 핸드폰 검색 결과도 많고요. 뭐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마사지라던가 뭐 태페한마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보면 요즘 뭐 만남 어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오픈 채팅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DM을 날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조금 뭐 매력적인 그런 이성들이 이제 사진들이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겁니다. 무작위로 보내서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연락을 유지하다가 또 뭐 만나서 또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합니다. 뭐 성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계속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만나는 것까지 너무 다양한 그런 종류의 모습들로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한번 보면, 일단 되게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업소를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해당되는 여성들하고 예를 들면 A, B, C 이런 여성들하고 동시에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꾸준히 또 그 시간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특히 이제 외근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또 조금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낮에도 가능하니까 집에 와이프에게는 뭐 나 오늘 어디 출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해당 시간에 이제 업소녀들을 만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소녀와 개별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아와서 또 개별 연락을 하면서 또 밖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타지 출장이 많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로부터
그 시선이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산으로 치면 뭐 경기도나 뭐 강원도나 이런 데 출장 가가지고 또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 또 유명한 그런 업소들 또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이게 일반 업무도 해야 되고 해당되는 업소도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집안에도 어느 정도 또 뭐 이제 연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항상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관련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늘 지우고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 같은 경우도 계속 현금 인출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체 내역을 절대 안 남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스타 DM을 통해서 어떤 여성을 계속 만나려고 하거나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 연락을 해서 하는 경우들은 더 바쁩니다. 계속 연락을 하면서 또 자기가 유부남이란 사실은 또 드러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싱글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대화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바쁩니다. 엄청 바빠서 많이 피곤해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놀아줄 시간도 잘 없고요. 그리고 계속 뭐 회사를 가야 된다, 출장을 가야 된다, 주말에도 뭐 어디 특근을 가야 된다, 뭐 상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전통적인 거짓말부터 해가지고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업소로 가기 때문에, 업소로 간다면 결국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도 꽤나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보통 배우자에게 자기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돈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만약에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보통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그 수많은 과정들의 베이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성매매 경험이 있고 많은 여성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루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성, 또 다른 업소, 또 다른 테마, 이번에는 또 다른 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도 계속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간대에 한 5명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여성도 지루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 여성, 동남아 여성, 동남아도 국적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여성, 저 나라 여성 하다가 이제는 또 중앙아시아 여성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해외 여성들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뭐 메시지도 이제 그 통번역할 수 있는 그런 어플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통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정말 뭐 영상 채팅한다던가 뭐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인 분들은 이제 중독이 많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성적인 거, 새로운 자극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한번 중독된 이상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원래 중독 자체가 도박이든 주식이든 뭐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요즘 하는 말로 이제 도파민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집안에는 신경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모든 잘못들을 아내들한테 이제 실토를 하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리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내에게만 충실하고 또 가정에만 충실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기는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여성하고의 그 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돌아오기가 어렵다, 관계 개선하기도 어렵고 그 잘못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결국 답은 두 가지입니다. 참고 살거나 이혼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 사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혼 사유들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위안을 드리자면 본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나 혼자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은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 관련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주제들,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